P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장애물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상단의 빨간색 사각형이 생명력인데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생명력이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R키를 누르면 다시 시작합니다. 현재 주행시간과 최장 주행시간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시간, 최장 주행시간.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로드 함수에서 필요한 mp3 파일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로드합니다. 셋업에서는 리셋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리셋 함수는 하단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 변수를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고 새로운 장애물 객체를 생성 후에 빈 배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객체도 생성을 하고요. 프레임 카운터 시스템 변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값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행 시에는 종료 시간 그리고 최장 주행 시간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2단계 실행 시부터는 현재의 주행 시간으로 다시 종료 시간을 갱신을 해줍니다. 다시 돌아가서 들어오 보겠습니다. 두 개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서 왼쪽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시키고 있고 캔버스 왼쪽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오른쪽에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을 캔버스 상단에 표시를 하고 있고 플레이어 객체의 생명력을 표시를 하는 라이프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행 시간을 커런트 타임에 저장하고 인터벌 즉 시간차를 계산합니다. 이 시간차가 최장 주행 시간보다 클 때는 최장 주행 시간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 시간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최장 주행 시간도 함께 표시를 하고 있고요. nf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기준 왼쪽 세 자리 오른쪽 한 자리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 객체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프레임 카운터 시스템 변수 값을 사용해서 90을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즉 1.5초마다 이 부분은 참이되면서 새로운 장애물 객체를 생성 후에 배열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끊임없이 장애물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생성된 장애물의 개수만큼 역순으로 반복 처리를 합니다. 첫 번째 라인 보시면 장애물 객체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만약 플레이어 객체가 장애물과 부딪힌 경우 그리고 플레이어 객체의 생명력이 0이 되는 순간 플레이어 객체가 폭발하는 이미지로 대체를 하고 게임 오버를 표시함과 동시에 드로우의 반복 실행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장애물 객체가 왼쪽 경계를 넘는 순간 해당 장애물 객체 한 개를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플레이어 객체의 점프 메소드를 호출해서 위쪽으로 점프를 시키고 R키를 누르면 다시 리셋 함수를 호출해서 변수를 초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obstacle 클래스, 즉 장애물 클래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면 필요한 속성들을 초기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호출된 경우에는 흰색 사각형 두 개로 장애물을 표시를 합니다. 이때 장애물의 색상은 흰색 또는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속성 값이 true가 될 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성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초기 값은 false인데 하단 내려가 보면 이짓 속성이 true가 됩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하면 플레이어 객체와 장애물 객체가 충돌했을 때 이짓 속성은 true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장애물과 플레이어 객체가 충돌한 경우
장애물의 색상은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브 메소드가 호출된 경우에는 X축 방향의 스피드가 뺄셈 누적되면서 왼쪽으로 장애물이 이동을 하고, 오프 캔버스가 호출된 경우 장애물이 왼쪽 캔버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true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장애물 객체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클래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자 함수에서 필요한 속성들을 초기화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메소드에서는 플레이어 이미지를 표시를 합니다. 익스플로드 메소드에서는 효과음을 재생함과 동시에 폭발하는 효과를 표시를 하고, 점프 메소드에서는 점프 파워 -6을 스피드에 누적합니다. 음수를 누적하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점프를 하게 되고, 무브 메소드가 호출된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를 스피드에 누적하고, 이 값을 다시 y축 좌표 값에 누적함으로써 낙하할 때 가속 낙하하게 됩니다. 낙하하다가 캔버스 최하단 경계에 이르면 y축 좌표 값을 캔버스 최하단 경계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스피드 속성 값은 누적되지 않도록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점프를 하다가 캔버스 최상단 경계에 이르게 되면 y축 좌표 값을 캔버스 최상단 위치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스피드 속성은 누적되지 않도록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hit 메소드가 호출된 경우 장애물 객체와 충돌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if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if는 보시면 상단 장애물과 충돌한 경우 또는 하단 장애물과 충돌한 경우 if문의 조건식은 참이되고, 두 번째 if문 보시면 두 개의 조건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조건식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장애물 객체 내부로 플레이어 객체가 진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서 상단 또는 하단 장애물과 충돌하고, X축 방향으로는 장애물 내부에 진입했을 때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되면서 true를 반환을 합니다. 자, 이때 생명력을 의미하는 life 속성은 10씩 감소를 하고, exit 속성은 true가 되면서 장애물 색상을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hit 메소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hit 메소드가 true가 될 때 보시면 플레이어 객체가 장애물 객체와 충돌하게 되면, 그리고 라이프 속성도 0이 되는 순간 플레이어 객체는 폭발하고 게임 오버가 되면서 일시 정지가 됩니다.